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비트디어 테크놀로지스 그룹입니다. 나스닥에서는 티커 BTDR, BTDR 이 티커로 거래되는 기업이죠. 최근에요,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주가가 하루에만 7% 넘게 확 뛰면서 23.24달러를 기록했고요. 네, 상당한 상승이었죠. 네, 특히 비라일리 증권, 여기가 목표 주가를 기존 17달러에서 32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요, 이 BTD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본업이었던 암호화폐 채굴, 이걸 넘어서서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인프라 제공자로 변신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변화의 동력이랄까요? 그렇죠. 그 배경은 뭐고 또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차근차근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 다각화 그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비트디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원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회사고요. 근데 사업은 미국, 노르웨이, 부판 이런 여러 나라에서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술 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지리적으로 꽤 분산되어 있죠. 처음에는 주로 암호화폐 채굴, 특히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있잖아요. 그 해쉬레이트라는 거, 이걸 클라우드 형태로 빌려주는 서비스. 클라우드 해스레이트 서비스. 네. 아니면 아예 채굴 장비를 사서 맡기면 그걸 대신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호스팅 서비스. 이런 쪽에 좀 집중했던 회사였어요. 기본적으로는 채굴을 위한 연산 능력을 대여해주는 사업 모델이었던 거죠. 네, 그랬었죠. 그게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AI 기술이 정말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AI 얘기가 빠지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 복잡하고 거대한 AI 모델들, 이걸 훈련시키고 또 실제 서비스로 운영하려면요. 정말 상상 이상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구글이랑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맺은 클라우드 파트너십 규모만 봐도 이게 수백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거든요. 와, 수십조 원이요? 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AI 연산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빗디얼의 최근 행보가 아주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이 회사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 강점들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핵심 역량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 이건 채굴 사업하면서 이미 검증된 능력이죠.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데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전력 확보 능력. 네, 이 두 가지 강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로 아주 빠르게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인 전환이죠. 그래서 비라일리가 목표 주가를 그렇게 올린 거군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비라일리 보고서를 보면 목표가 상향의 핵심 배경으로 바로 이 AI 관련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을 꽂고 있어요. 비트디어가 이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즘 AI가 유행이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유행 따라가기가 아니다. 네, 자신들의 강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급성장하는 시장 기회와 아주 영리하게 연결시킨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기존에 하던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이거 AI 시대에 좀 안 맞는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이걸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로 용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병행해서 같이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변동성이 엄청 큰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사업적인 의존도는 좀 낮추면서 동시에 앞으로 계속 커질 AI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처럼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성장 기회는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AI 인프라 시장, 이거 뭐 이미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 아닌가요? 네,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의 전쟁터죠. 이런 거대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빗디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정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뭔가 이들 빅테크와는 다른 빗디어만의 특별한 무기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빗디어가 가진 경쟁 우위, 이걸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역시 압도적인 인프라 규모와 그 운영 효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노르웨이, 부탄 같은 여러 지역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들을 위해 확보했거나 파이프라인에 있는 전력 용량만 합쳐서 총 3기가와트에 달합니다. 3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3기가와트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히 규모만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방식이 핵심입니다. 방식이요? 네. 빗디어는 특히 수력 발전처럼 발전 단가가 아주 저렴하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연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 맞는 말이네요. 네, AI 모델 한번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싸다는 건 다른 경쟁사들 대비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빗디어는 훨씬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객들은 빗디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건 기술적 우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비용에서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에너지 차익 거래를 기술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셈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차익 거래를 기술 경쟁력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라링톤 부지. 여기서는 2026년 3분기까지 570메가와트, MW 규모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노르웨이와 워싱턴 부지도 순차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실행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 비용을 핵심 경쟁 우위로 삼는다. 이건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마치 제조업에서 핵심 원자재를 남들보다 훨씬 싸게 확보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쟁력은 인프라와 에너지 비용이었고요. 두 번째 경쟁력은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기술 내재화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빗디어는 그냥 남들이 만든 장비 사다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직접 뭘 만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고효율 비트코인 채굴기인 시얼마이너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시얼마이너 A3 시리즈를 새로 내놓았고 지금은 차세대 칩인 실04 칩도 개발 중이라고 하죠. 자체 개발한 채굴기를 쓴다. 이게 왜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냥 사서 쓰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일단 이 시얼마이너 채굴기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전력 효율성이요? 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더 많은 연산, 즉 해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전성비라고 하죠. 이 전성비가 뛰어나다는 건 똑같은 전기료를 내고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채굴 사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그건 이해가 가네요. 채굴 수익성이 높아지는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채굴 효율을 높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장기적인 의미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요.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 그러니까 성벽 같은 보호막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기술 장벽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술 역량을 비트코인 채굴에만 계속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고성능 컴퓨팅, HPC나 AI 연산에 좀 더 특화된 자체 반도체 칩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시스템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큰 그림인데요. 그렇죠. 이게 성공한다면 비트디어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공간과 전력을 빌려주는 인프라 제공자를 넘어서서 자체 기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수직 계열화가 갖는 힘이죠. 그렇군요. 인프라, 그리고 기술 내재화까지 상당히 탄탄한데요? 그럼 세 번째 경쟁력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명확한 비전과 그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실행력입니다. 비전과 실행력. 네. 비티얼은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도 물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비트대열.ai라는 별도 브랜드를 내걸고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벌써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요. 연간 반복 매출, ARR,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이미 8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800만 달러. 적은 돈은 아니지만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좀 작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아직은 시작 단계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 야심차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 그 H10이나 다음 세대 칩 기반 시스템들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2026년 말까지는 AI 관련 연간 매출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무려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20억 달러요? 와, 지금 800만 달러인데 1년여 만에 20억 달러라니. 정말 공격적인 목표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적인 목표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티어가 우리도 AI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이쪽으로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의 명운을 건 승부수다. 네. 이런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걸 뒷받침하는 공격적인 투자는 이 회사가 시장 변화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만 거창한 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좋습니다. 들어보니 전략도 명확하고 잠재력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인프라, 기술, 비전과 실행력까지. 그런데 말은 언제나 쉽죠. 이게 실제로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시장에서는 이 모든 계획들을 정말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장밋빛 전망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제 재무 상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최근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약간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매출인데요. 매출액이 1억 5,56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6.8%, 그러니까 거의 6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매출 성장은 좋네요. 그런데 양면성이라고 하셨는데 안 좋은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동시에 순손실 규모도 좀 커졌어요. 손실이요? 이유가 뭔가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연구개발, R&D 비용의 증가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채굴기 칩, 셀미너 관련해서 칩 개발에 투자를 크게 늘린 영향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R&D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환사채와 관련된 회계적인 비용이 좀 반영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건 아닌데
회계 기준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장부상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 거죠.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현금 흐름과는 좀 다른 회계상의 손실이군요. 종합해보면 성장을 위해서 R&D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회계적인 요인 때문에 손실폭이 커진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장의 손익계산서 숫자보다는 이런 투자가 미래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금은 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요.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3억 달러 수준입니다. 3억 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인 운영자금 압박이나 유동성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데이터 센터 확장 등에 계속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관건은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쯤 그리고 얼마나 큰 결실로 돌아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AI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그게 전체적인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빗디어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아까 비라일리가 목표가를 32달러로 올렸다고 했는데 다른 증권사나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더 폭넓은 시각이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비라일리 외에도 예를 들어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곳은 목표 주가를 무려 50달러로 제시했어요. 50달러요? 와,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인데요? 네, 그리고 니덤이라는 증권사도 30달러를 제시하는 등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수의 분석가들이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과 함께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비트디어가 추진하고 있는 이 AI 및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로의 전력적 전환이 그냥 회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로부터도 그 실현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꽤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믿고 덜컥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아, 맞습니다. 리스크 점검은 필수죠.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아,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군요. 네. 비트디어가 AI 사업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과 이익에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하게 된다면 비트디어의 전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네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경쟁 환경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 분명 엄청난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대한 정글기도 합니다. 정글이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코어위브처럼 AI나 HPC 인프라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경쟁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나려면요. 정말 끊임없는 기술 개별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자본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순간이라도 뒤처지게 되면 순식간에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경쟁 환경이라는 거죠. 와,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빅테크에다 새로운 경쟁자들까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실행 위험, execution 리스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걸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과 실행은 다른 문제니까요. 되어서 회사가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과 수익을 정말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
실제로 지어놓고 보니 수요가 생각보다 없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 강점으로 꼽았던 저렴한 전력 확보,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 기반의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지 등등. 이런 실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실행 위험까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균형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빗디어 테크놀로직스 그룹 BTDR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빗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라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틀을 깨고 나오고 있죠. 네,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바로 중심에서 AI 모델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라일리 증권 같은 곳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린 것은 바로 이러한 극적인 변신의 잠재력을 시장이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티오가 가진 강점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요. 첫째, 저비용, 특히 수력 같은 친환경 전력에 기반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 둘째, 자체 채굴기 및 칩 개발을 통한 기술 내재화와 이를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가능성. 그리고 셋째, AI 시장의 성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네, 그 세 가지였죠. 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이 앞으로 서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빗디어를 단순히 AI 유행에 편승하는 수혜주 정도가 아니라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 뭐랄까 인프라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를 위한 인프라.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빗디어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그냥 타는 서퍼를 넘어서서 어쩌면 그 파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서핑보드를 직접 제작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빗디오라는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 특히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쵸? 네,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죠. 만약에요,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지금 새롭게 확장하고 있는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미래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이라. 네. 예를 들자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AI 모델을 훨씬 더 안전하게 훈련시킨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네요. 데이터 보안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네. 이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가능성, 이 부분은 당장 답을 내릴 순 없겠지만 앞으로 빗디어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상상해보고 기대해볼 만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점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